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이고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 미증시는 화끈한 고용 지표에 분위기 괜찮았고 우리 시장도 오늘 잘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일게 되면서 코스닥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 받게 되는 리튬주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외에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NC소프트. 이전에는 사실 장중에 100만 원 선도 넘어서기도 하면서 1세대 황대주로 등극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황제주였죠. 그 뒤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는 좀 실망감만 안겨줬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재도약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NC소프트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NC소프트는 TL에 이어서 전유오브 모나크도 흥행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특히 TL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에 반응이 좋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20만 명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주말 사이에 들리면서 지금 시세에 좀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번에도 관련돼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아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진입을 했고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안에서 NC소프트는 또 인원에 대한 감축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인력을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고 또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닌 다음을 또 기대를 하는 부분 또 바닥권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이 시세가 오늘 또 갭이 좀 뛰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세의 연속이 오후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장 초반까지 좀 확인하시고 진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TL에 대한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면서 바닥권에서는 이제는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방산주로 해서 현대 로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잘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오늘 공급 소식까지 있습니다. 820억 원 규모의 설비 공급 소식이고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어요. 신고가 영역에서의 전략은요? 네. 일단은 현대로템 오늘 굉장히 상승세가 또 이 위치에서 또 다시 상승할까라는 의문을 딛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큰 소식은 이제 공급 계약 소식도 있겠지만 폴란드에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GDP의 4% 정도를 국방비에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보통 2%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배정을 하는데 4%. 거기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고리로 생각했을 때 2차 수출에 대한 계약이 임박했고 잘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수주 잔고도 워낙 훌륭하게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잘 쌓아왔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이제 도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실린 모습이다. 지금 중동 리스크 계속되고 있고 사실 이 무기에 대한 수요는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중동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들이 열린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오늘 6만 1,000원을 좀 찍어줬는데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은 약간의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고요.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일단 눌림이 좀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라면 현재 계속 폴딩해도 괜찮겠고 신규 보유자라면 살짝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셨는데 폴란드가 안 그래도 주 고객사가 되겠는데 여기 GDP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국방비로 증액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K의료기기와 관련한 쪽으로 휴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K의료기기에 대한 수혜를 입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ITC에 대한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디톡스와 함께 ITC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고 이번 주에 좀 결정이 될 예정인데 물론 또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미뤄지지 않는다는 그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보면 중간 결과치에서 휴젤이 승소가 되었는데 보통은 이제 중간 결과가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앞으로의 효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유럽, 미국 모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의 이제 진출이 이 승소 효과와 함께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상반기의 매출로만 봤을 때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큰 폭의 지금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시장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 또 굉장히 기대할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양책이 또 되면서 소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미용 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미용 의료 시장에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지만 수출 데이터 여전히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실적 시즌에 또 맞물려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도 관련한 종목으로 휴젤의 경우에는 ITC의 경우 중간 결과를 미뤄봤을 때는 그래도 최종 결과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미리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목 가운데 오늘의 공략주 있을까요? 네, 일단 일정을 남겨둔 또 오늘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을 수 있는 휴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최고가까지도 올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봐서 판결이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29만 원 목표가 잡고 29만 5천 원 목표가 설정하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이제 121선을 훼손하지 않는 2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종목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다만 신고가 경신 후에 조금의 변동성을 나타내서 위원님께 직접 점검을 받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사흘째 오름세고, 흥하해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만약에 수익을 다 챙겼다라고 하신다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좀 10조 위안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1,800조가 넘는 규모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소비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1,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선 11,9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봐드리면 일단 대주전자재료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관련돼서 오늘 굉장히 큰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실리콘 음극재 대장주인 대주전자재료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적인 탄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